건강 수명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해서 발표할 에비어 하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결핍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영양소 어떤 그런 음식이나 뭐 영양소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죠.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핍병, 뭐 예를 들면 괴혈병, 구루병, 각기병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건데 이러한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는 괴혈병은 비타민 C, 구루병은 비타민 D, 각기병은 비타민 B1 이렇게 한 개 영양소에 집중을 하면은 치료와 예방이 되었다. 그래서 단일 영양소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러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80 이전에 돌아가시면 이제 마음이 너무 안 됐죠.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남녀가 2022년 생명표를 보면은 남자 여자 전부 다 80세 이상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생애 마지막은 17.5년을 병으로 골골하더라. 그래서 남성은 14.8년,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19.1년으로 엄청나게 아픈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기획재정부에서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을 보면은 뭐 GDP는 1, 2%만 올라도 엄청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비는 9.4%를 차지하더라. 그런데 2050년에는 20% 이상을 넘어설 거다. 이게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인식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WHO가 달리라는 이제 말을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병 부담의 종합 지표인데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기대 수명. 아마 90세는 살 거다, 100세는 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조기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기대 수명에 못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기 사망으로 수명이 줄어들고 또 내가 죽기 전까지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하지 못했던 시간이 살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못했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미친 질병의 전체 부담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별은 남녀 다, 그 다음에 모든 에이지를 통틀어서 도대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뭐지? 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감염성 질환이 여기 초록색, 주황색이죠.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그 퍼센트가 있는데, 코비드 같은 게 감염성 질환이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사망하게 되더라. 그리고 상해, 다치는 거. 다치는 것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요렇게 퍼센티를 차지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만성 질환, 즉 비감염성 질환이 무려 88%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의 기대 수명을 충족하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들려고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어떻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면서. 이제 요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큰 목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인데, 오늘날의 만성질환은 영양 과잉, 불균형,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또 복잡하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건강해 보여도 사실은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질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는 모른다라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개인의 몸 상태와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몸에서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건강 정보를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속에서 복잡한 패턴과 신호를 해석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 전략 설계를 위해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도 당연히 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어, 진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게놈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신 유전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DNA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 유전적인 위험 요인이 있고, 어떤 고정적이면서 개인별로 특성을 반영하는 이 게놈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피놈이라고 해서 표현형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제로 그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이면서 생체 신호, 혈압, 당뇨, 생활습관, 질병 이력,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 웨어러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나타내어주는 데이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게놈과 피놈이 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게놈만으로는 건강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피놈과 결합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그 어떻게 아픈지가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와 AI가 두 가지의 이 세계를 연결을 해서 개인 맞춤형,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는 진짜 많은 그 개놈과 피놈에서 나온,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데이터, 방대하고 복잡한 이 빅데이터를 어떤 기준에서는 건강하고 또 어떤 거는 질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복잡한 패턴과 신호를 학습해서 개인의 건강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어, 초록색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어가지고 건강에서부터 반건강,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예측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와 AI 모델로 3대 건강 지수를 도출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지수인지. 자, 이제는 우리 여기 익숙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성 감염, 대사증후군, 비만, 크론병, 그다음에 뭐 알츠하이머, 또 근감소증,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요런 그 질병이 나 너무 낯선데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병을 다 각각 어떤 치료를 하려고만 하지 따로따로 보지 도대체 이 질병들의 중심 기전이 뭘까? 뭐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길까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좀 적었습니다. 일단 만성질환에는 공통 기전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떠한 질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다. 질병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공통 기전, 기전을 인식하고 내가 미리 조절을 하겠다라고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 5가지더라. 만성염증, 대사 이상, 산화 스트레스, 면역 조절, 근육 손실 이러한 것들이 공통 기전을 가지는데 이제 요거 중에서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개발했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걸 개발했고 대사 이상을 통해서는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근육 손실을 통해서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개발해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살펴볼게 노화 분석 억제 지수인데요. 우리 몸에는 햇빛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흡연, 과식, 편식 등이 원인이 되어서 숨 쉴 때마다 산소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일부가 불완전하게 반응해서 생성되는 불안정한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활성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탄소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 몸에 활기를 주면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과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의 DNA, 그다음에 그 단백질 효소, 그다음에 지질, 세포막까지 모두 이 활성산소가 과다해지면은 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노화가 가속되어서 어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질환, 암 같은 그런 어떤 질병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막고자 노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거는 이제 대사라는 게 있는데 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과 산소, 음식을 먹고 이제 산소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구성하고 회복하는 생명 유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 태어나면서 한 20대 정도까지 어덜트 될 때까지 이 대사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훅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최대치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고 천천히 이 그 대사의 능력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대사 그 지질 대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장애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 그다음에 2단계 비만인 사람, 요런 분들이 제2형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의 이 그 발생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떤 그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이렇게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기대 수명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어, 알아낸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도 이제 두 번째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근육이 굉장히 그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근육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간의 그 근육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25세를 정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지만 누군가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누군가는 천천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요 위에 선을 원하죠. 그래서 음, 이 이제 근육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체지방은 이렇게 작은데 근육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지만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작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근육도 역시나 천천히 소실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 건강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나만의 건강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같더라도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3대 건강 지수 패턴을 우리가 찾아냈죠. 그래서 어떤 나의 그런 신체 계측, 건강 검진, 그다음에 건강 설문 이런 생활 습관을 5분 정도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데이터화 시켜서 3대 건강 지수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거기에서 맞춤 건강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마이 웰리스 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 데이터는 신체 계측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바디 그 수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건강 검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그다음에 건강 설문은 이제 개인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 건강 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을 하고 간편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후다닥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게 어제 내가 건강 그 검진을 했다고 해서 내일 어제 해서 오늘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전에, 한 달 전, 세 달 전에는 해야지 이게 잘 갖고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빨리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두세 번만 해보면은 5, 6분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건강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리고 생활습관 데이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체크 하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건강 지수가 나올 건데요. 이거는 단순한 수치, 점수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 리스크, 어느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정보라는 거.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 지수가
나왔습니다. 34세 여성의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이분은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79,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83,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가 63이 나왔는데 이게 뜻하는 바를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요렇게 3차원적으로 표현하니까 요렇게 되더라. 근데 34세인데 약간 초록 쪽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 주황에서 빨간 쪽으로 있어서 그래도 뭐 한 중간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 이렇게 나타내 준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내 위치가 도대체 어느 쪽인가, 나의 건강 수준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지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는 강점이고 어디가 취약한지를 또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처음에는 빨간 데 있다가 계속 초록으로 올라가는 중이구나 이런 나의 건강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건강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수치라도 성별, 연령, 또 그런 어떤 남성, 여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20에서 80대까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나타내었고 이제 지수를 나타낸 요 이제 수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이제 그 70대 어떤 그 분이 70대 그 여성분이 가령 본인의 그 수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70대이지만 옆으로 쭉 가보면 사실은 40대의 어떤 그런 이런 초록색이니까 40대의 어떤 그런 평균의 수치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대이지만 40대 평균과 거의 똑같더라.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숫자였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였는데 20대인데 이분의 그 분석 지수가 요 밑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20대이지만 사실 옆으로 쭉 와보면 이분은 50대의 평균과 거의 비슷하더라. 50대의 중간지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보시면은 이 연령대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제 정도가 가장 사실은 조금 급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 몸을 반영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조금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리를 잘하면 이 두 가지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향 곡선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 두 가지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 몸의 어떤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4세 여성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거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분이 30대 여성 중에서는 100명 중에서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82등에 해당하고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41등 그리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78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건강 관리 좀 하셔야겠죠. 하셔야 되는 그런 그 지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노화 속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늙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지수를 통해 가지고 실제 내 나이와 건강 나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화 속도를 계산할 건데 이제 보통의 사람은 1이 나오고 조금 더 저속 노화인 사람들은 0.9, 0.8 요렇게 이제 갈 거고 내가 조금 더 빠른 노화를 보이면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34세였지만 건강 나이는 43세더라. 아,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노화 속도는 1.26배속이더라.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내가 검사를 해보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알았기 때문에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 내 몸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일본의
그 여성이시죠. 94세인데 몸은 36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결이 생활 습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생활 운동을 했다. 그다음에 이분 대단하죠. 호기심에 보면 독서도 하지만 88세 때 기모노 리폼에 도전을 했다.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고독사는 아니다. 삶을 포기하면 항상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머릿수도 너무 많고 정말 그 백발의 아주 너무 이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 나이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나의 3대 건강 지수에 맞게끔 나에게 맞는 건강 기능 식품을 나에게 추천하고 지인들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34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강은 당연히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어,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노란색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하고, 초록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호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일단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총 경우의 수가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나랑 비슷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요 그 초록이 12개라고 해서 요게 나오는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공복 혈당 뭐 요런 것들이 어 초록색에 들어가는 그 어떤 그 질병 어떤 그런 요소가 구성하는 요소가 똑같지 않다.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다. 100만 분의 한 명이 나랑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디테일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디지털 쌍둥이 내 몸을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수면 건강부터 해서 갱년기 여성 건강까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공복 혈당이 조금 적색 경고 주의가 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만 지금까지는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혈당만 보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이 빨간색이 노란색이 되도록, 초록색이 되도록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위험 분야까지 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빨간색이 공포 혈당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이 만약에 혈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노란색이 뭐 중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까지 계산해서 나에게 꼭 맞는 건강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디지털 쌍둥이가 있을 때,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으로 어느 부분들이 양호하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면서 이렇게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간 건강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맞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우리가 다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건강에 밀크시슬 추출물이 좋은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까지 좋은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또 하나는 네, 여기에 뭐 혈압을 조절해야 된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면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면 좋다라고 우리가 컨설팅을 할 건데 그것이 하는 역할, 이렇게까지 다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국 아메이가 다 우리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항상 영양소만 그렇게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습관까지 판정하고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디자인할 수 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쇠, 장애는 예방이나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운동, 수면을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컨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늙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쪽은 좀 먹었을 때 보면은 있어요. 뭐, 피자, 치즈, 버터,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뭐, 포테이토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또 좋은 거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소이, 티,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데,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건강한 노화를 도와주는 이 그 시기를 조금 더 추천하면서 욕을 많이 이제 더 먹게 되면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조금 더 그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식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얘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RFS 스코어라고 해서 이게 항산화능과 그 다음에 항산화능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전수하는 식사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코어가 200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이후에 요 이제 스코어와 수면과 그다음에 이 스코어와 혈압과 이 스코어와 심폐기능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그 상관상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면은 수치가 나와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RFS 스코어를 보면서 건강 지표를 가이드 할 수 있게끔 뒤에는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운동 습관. 잘 먹는 것으로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신체 활동이 만성 질환과 그런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MET라고 해서 신체 활동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WHO에서 일주일에 600 MET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 동안 앉아 있으면 1 MET라는 점수를 주고 1분 동안 내가 걸으면 3 MET라는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1분 동안 내가 달리기를 하면 8 MET를 줘서 이거를 일주일간 600 이상을 넘을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꾸준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가이드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지점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면을 가지면 전체 사망 위험이 약 8%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그 순환기계 질환은 6.5%, 암은 3.7%, 기타는 11.2%라고 해서 좋은 습관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사망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피츠버그 수면 설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니?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 밤에 깨는 횟수는 어떻게 되니? 요거를 이제 다 체크해가지고 좋은 수면 습관으로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트 마이 웰리스 랩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 맞춤 리포트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컨설팅을 해서 좋은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이 출시가 되었고 그 데이터가 더 정교해질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솔루션을 우리가 잘 가이드해서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he Only, The Best 할 수 있는 마이웰리스 랩으로 사업에 많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